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업, 수요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대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부동산의 유효 수요는 감소해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정상제잖아요.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기억이 수요 감소인 순간 기억이 없는 2번하고 5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니은 거래세가 인하돼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인하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있는 3번을 또 지워요. 그 다음 디귿. 대출금리가 상승되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예요. 그래서 디귿은 1번하고 4번에 둘 다 똑같이 있죠. 그 다음 리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대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하락된다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사실 거예요? 지금 안 사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5죠. 그럼 답은 4번이에요. 그때 가격 상승 예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는 당연히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공급자는 팔까요? 안 팔겠죠? 그래서 현재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는 증가했고 왼수, 공급은 감소하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해요. 그 다음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현재 사지 않겠죠? 수요는 감소해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 가격은 당연히 하락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얘가 반영돼서 현재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현재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초과 공급인 거죠. 그렇게 역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죠. 2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지금 사용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구,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1만 명이니까 A도시는 A도시의 거리를 찾아요. 2km죠? 그럼 걔로 나눠주는데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2의 제곱. 그럼 4죠?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 나누기 4는 2,500입니다. 이번엔 B도시죠? 5,000명 동그라미 쳐놓고 거리가 1이잖아요. 1의 제곱 하나 많아야죠? 하나 많아죠. 그러니까 나누기 1이에요. 그럼 5,000이 되겠죠. 그때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몇 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5,000을 지금 2,500으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A도시 쪽으로 1, 그 다음 B도시 쪽으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을 더해요, 숫자를. 그래야 전체 가중치가 나오니까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래서 9,000명을 3으로 나눠서 이제 각각 1만큼은 3,000명인 거예요. 그럼 A도시 쪽으로 지금 1이니까 3,000명이고 B도시 쪽으로는 2니까 1대 2니까 3,000에 2를 곱해주면 6,0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주면 되냐면 크기 밑에 인구 밑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깔아준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온 수치를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 2대1, 8대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걔를 더해서 전체를 만들어주고 그때 우리가 배분해줄 신도시의 인구수를 나눠주면 이렇게 3,0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때 배수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의 답은 2번이에요.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적산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임료를 적분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적산법은 비용 방식으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얘는 원가법 또는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이었잖아요. 복성식 평가법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법의 설명이니까 X입니다. 그 다음 2번 수익분석법. 그럼 얘도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면 수익을 지금 환원시켰죠? 그럼 얘는 무슨 법이에요?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수익환원법이었습니다. 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었죠. 수익분석법이 아니에요. 수익분석법은 전체 사용수익에서 자본의 사용수익, 노동의 사용수익, 경영의 사용수익을 분석해서 각각 배분해주면 남는 것이 부동산만의 사용수익이 되더라. 그 부동산만의 사용수익에다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더해서 떠넘기는 거였죠. 그게 수익 분석법이었습니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게 일반 요인이었어요. 지역 요인은 주상공각각 다른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을,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과 매출의 증대를,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 요인은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 과세 가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걔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경제적 가치였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얘기한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그래서 지금 3번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5죠. 4번.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안 해요. 표준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을 하겠죠.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통해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네요. 그래서 비교의 포인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은 우리는 부대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라 사시찌개 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찌개, 사부터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정 보정이 있었죠. 그 다음 5번. 인근 지역이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이용 부분 관련해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니까 당연히 지역적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X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는 지역이 뭐였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었죠. 유사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지 않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